예, 여태껏은 시작을 하고 이제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제 두 번째 위크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array 리스트메이터를 캐릭터라이즈를 하고 그 다음에 그 클래스 그게 이제 어떤 펑션 클래스죠. 그 펑션 클래스에서 이제 efficient influence 펑션을 찾는 게 목표입니다. 이제 efficient influence 펑션을 찾으면 그것이 이제 자동으로 이제 이스티메이터 우리가 원하는 베타에 대한 이스티메이 이스티메이터를 찾는 그런 문제로 이제 바뀔 수 있어 가지고요.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어 일단 우리가 theorem 3.2에서 이미 이 두 가지 성질을 했었죠. 그래서 그 RAL 에스티메이터는 이 두 가지 프로퍼티를 만족을 한다는 것이고, 특별히 이제 이 두 번째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두 번째 성질이 일종의 오소고널인데요.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인플루언스 펑션이 이제 노이센스 탄젠트 스페이스에 오소고널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노이센스 탄젠트 스페이스가 뭐냐면, 일단 탄젠트 스페이스라는 게 있습니다. 탄젠트 스페이스는 뭐냐면 탄젠트 펑션으로 이루어지는 스페이스예요. 탄젠트 펑션이라는 것은 이제 접선 같은 거니까 이제 통계학에서는 그게 스코어 펑션이고요. 그 스코어 펑션들의 선형 결합으로 만들어지는 이제 스페이스가 탄젠트 스페이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타 자체가 이제 베타와 에타가 있기 때문에 이제 스코어 펑션이 S 세타 역시 S 베타와 S 에타가 있을 수 있겠죠. 이제 지금 이 경우에는 디멘전이 Q이고 얘는 이제 R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스코어 펑션이 어, 이 스코어 펑션은 역시 디멘전이 똑같이 Q, R 이런 식이 되겠죠. 그럼 특별히 이 노이센스 파라미터로 만들어진 탄젠트 펑션, 그 스코어 펑션들의 선형결합으로 만들어지는 스페이스를 이제 노이센스 탄젠트 스페이스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이제 이름을 붙이는 이유는 중요하니까 이름을 붙였겠죠. 그래서 이제 이, 이 노이센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레귤러 인플루언스 펑션, 레귤러한 이스티메이터의 인플루언스 펑션은 노이센스 탄젠트 스페이스에 오소고널하다는 것이 중요한 성질인데, 사실 가만히 보시면 이 2하고 3은 정확하게 같은 건지 클리어하지 않습니다. 보시면 얘는 이 벡터로서 이제 이 매트릭스로서 같은 거고, 얘는 이제 놈이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그 리마크가 이제 그다음에 나오는데요. 뭐냐면 3번의 정확한 데피니션은 3번의 정확한 데피니션은 이제 그 p가 그 F 에타의 모든 원소와 오소고널하다는 그 데피니션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정확히 써보면 이 이너 프로덕트는 이것이 이제 스칼라 값이죠. 코베리언스니까 이제 두 이게 지금 벡터, 그러니까 랜덤 베리어블이 이게 이제 이렇게 돼 있으면 죄송합니다. 이게 이제 어,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것이 이제 이렇게 이 랜덤 베리어블과 G를 해주면 이제 스케일러가 되고, 그 스케일러 랜덤 베리어블의 기대값으로 이제 이너 프로덕트를 정의할 수 있을 텐데, 그게 이제 이거죠. 이거랑 이거. 왜냐하면은 이 F 에타 탄젠트 스페이스의 모든 엘리먼트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테니까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얘를 가만히 써보시면 얘를 조금 더 정리해서 써보면 얘는 Q 디멘전널이고 얘는 R 타임스 1이고 얘가 Q 타임스 R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칼라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얘를 조금 더 이제 써보면 아주 풀어서 써보면 이것이 지금 매트릭스가
매트릭스 연산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두 개 곱하기가 두 번 일어났기 때문에 이게 더블 서메이션으로 풀었을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이게 i는 1부터 q까지, j는 1부터 r까지 한 다음에 b, i, j, phi, i, c, s, 에타의 i번째, j번째 엘리먼트의 기대값입니다. 이게 이제 매트릭스 아이덴티티로서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가 0이란 얘기는 얘가 0, 얘가 0인데 뭐에 대하냐면 모든 bij에 대해서 0이래. 그렇죠? 이 모든 상수 bij에 대해서 0이란 얘기는 결국 이 각 엘리먼트 전체가 다 모든 엘리먼트가 다 0이란 얘기죠. 그래서 그게 정확하게 식 2입니다. 그렇죠? 그 식 2가 이 매트릭스 자체가 0 매트릭스라는 얘기니까. 그래서 이 두 개가 같은 것이다. 같은 걸 의미한다. 라는 부분이 첫 번째 리마크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우리가 원래 오리지널 일단 이 H는 그죠? H는 전체 힐버트 스페이스고요. 그러니까 민지로 되는 전체 힐버트 스페이스고 이제 F 세타는 탄젠트 리니어 탄젠트 펑션을 베이시스 펑션으로 만들어지는 리니어 सब스페이스가 될 테고요. 그러면 이제 이 전체 힐버트 스페이스는 이 सब스페이스와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오토고널 सब스페이스, 그죠? 오토고널 컴플리먼트 스페이스. 그러니까 이제 조금 이름을 쓰겠습니다. 오토고널 컴플리먼트 스페이스 오브 F 세타라고도 이제 부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요 F 세타는 얘가 정의에 의해서 얘가 어떻게 표현될 수 있냐면 B1 S 베타 C 플러스 B2 S 에타 G로 표현될 수 있죠. 리니어 스페이스, 리니어이기 때문에. 따라서 그 얘기는 뭐냐면은 얘는 H1 더하기 H2 for some H1은 F 세타 아니죠. F 베타 H2는 F 에타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겠죠. 그게 이제 요 표현입니다. 이제 여기서 보시면 요게 그냥 더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이제 두 차이는 얘는 이제 두 개가 오토고널이라는 것을 두 개가 오토고널일 때는 이렇게 하고요. 그죠? 오토고널일 때는 이런 표현을 하고 오토고널이 아니면 이게 지금 예. 네. 오토고널이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이걸 쓸 수가 없는 거죠. 이걸 쓸 수가 없고 예. 그냥 더하기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얘를 오소고널라이즈를 시키고 싶은 거예요. 최종적으로 이제 우리가 뭘 하고 싶은 거냐면 얘를 오소고널라이즈를 해서 이렇게 되는 어떤 스페이스를 찾아내고 싶은 거예요. 같은 표현을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뭐 무슨 노테이션이었더라 이게 뭐 틸다라고 씁시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오소고널라이즈를 해주면 이제 그 컴플리먼트 뭐 이제 프로젝션 같은 거를 이제 सब스페이스에서 프로젝션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프로젝션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오토고널라이즈 해주는 게 우리의 가고자 하는 목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몇 가지 코멘트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 expectation은 어떤 피 널에서 이제 계산이 된다는 것. 그다음에 이 피 널이 바뀌면 그러니까 이- 여기서 expectation 자체가 이미 어떤 true 값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힐버트 스페이스가 그 전제로 하는 어떤 분포가 있는 거죠. true 분포가. 그다음에 이제 그 theorem 3 지난 시간에 했던 theorem 3-2라는 것이 이제 어떤 그 RAL 에스티메이트를 성질, 그죠? RA 에스티메이트의 성질에 대해서 얘기한 건데 어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중요한 질문이 이제 그 성질을 만족하면 RA 에스티메이트라고 할 수 있느냐? 거꾸로 가고 싶은 거죠. 이제 어 다시 말해서 그 성질을 만족하는 인플루언스 펑션으로부터 RA 이스티메이트를 만들어낼 수 있겠느냐는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제 노이선스 파라미터의 어떤 그 루트 앤 컨시스턴시 이제 보통 이거는 이제 보통 파라메트릭 모델인 경우는 이걸 만족을 하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뭐 이거의 의미는 예, 이거는 뭐 이제 에타 0 플러스 OP 1 오브 루트 n이니까 이제 평균처럼 이제 0으로 가는 거죠. 0으로 가는데 이제 루트 n 오더로 간다는 것이고요. 어, 그래서 프로포지션을 말씀 보자면 이제 교수님, 어떤 질문을 방금 네네네 네 통계학을 이제 처음 공부하는 거다 보니까 방금 전에 거기 보면은 근데 이 가정이 네 우리가 뭔가 잠깐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이게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느껴지냐면 네 베타에 대한 네 굉장히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아, 그러면 지금 요거 노테이션 말씀하시는 건가요? 베타에 대해 정의된 함수인데 그게 결국은 트루 에타 제로로 어떤 식으로 이게 수렴을 할 수 있다라고 가정하자 지금 이런 아, 이, 그러니까 에타 햇이 에타로 수렴을 해야죠. 예. 네 근데 그 에타 n 햇은 베타에 의해서 결국 결정된 거니까 이 지금 의미가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건데 이거 뭐 이게 그런 뜻이 아니라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리그레션 같은 경우에서 뭐 이제 이게 x1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뭐냐면 이게 이제 x1, x2, 에타 이런 리그레션 모델이 있다고 할게요. 그래서 얘만 관심이 있고 얘가 파라미터 오브 인터레스트고 얘는 노이센스 파라미터. 예. 예, 그러면 어 이것을 풀기 위해서 뭐 노멀 이퀘이션을 풀든 뭐를 풀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거를 풀면 예를 들어서 이거를 리그레션을 푼다고 하면 x1 플러스 1, x1 플러스 2, x2 프라이 이런 식의 이제 리그레션을 풀 텐데 노멀 이퀘이션을 풀 텐데 그러면 이것을 풀면 얘는 에타 햇은 음. 주어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거를 에타 햇은 이게 뭘 만족해야 보세요. 이걸 식을 두 번째 식을 보시면 예를 들어서 이거일 거 아닙니까? 네, 이거를 풀면 에타가 어떤 베타랑 예, 나머지 예, 하고 그렇죠. 그러면 이것의 그래서 솔루션, 그러니까 얘를 안다고 쳤을 때 얘는 뭐냐면은 이 해는 당연히 이, 이 어떤 베타의 함수로 나오는 거죠. 예, 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 파라미터 디펜던스가 있어요. 오소고날 하지 않는 이상은 어, 파라미터 디펜던스가 있기 때문에 이 표현 그냥 파라미터 디펜던스가 있다는 의미로 쓴 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어, 뭐 이게 굉장히 재밌는 리절트인데요. 뭐냐면
인플루언스 펑션을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기대값을 빼줌으로써 민제로 펑션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작업을 하는 이유는 이것을 통해 가지고 얘가 인제 기대값이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되게 이제 기대값이 기대값이 0이 되도록 만들어 주는 건데 사실 요 기대값에는 이미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디펜던스가. 그죠? 그러니까 요렇게 만들어 주는 작업을 했는데 여기다가 내가 인제 이 어 에타 자리에다가 이걸 넣어 주면 에타 자리에다가 이걸 넣어 주고서 얘에 대해서 식을 풀면 그 솔루션은 베타 인제 이 베타 햇은 어 이런 식의 이런 식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시mptotically 리니어가 될 뿐만 되면서 그때 이 인플루언스 펑션은 이거랑 같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우리가 만들었던 그죠? 이스티메이팅 펑션을 만들었던 그 인플루언스 펑션을 다시 배출해 주는 거예요. 배출해 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제 이것을 보이기 위해 이제 8 번을 보이고 싶은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어 얘가 그죠? 베타 햇이 이것의 솔루션일 때 솔루션이고 M은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이 솔루션은 어 이 8 번식을 만족한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인제 하는 테크닉 하는 방법이 어 인제 어 이 솔루션을 그러니까 이 7 번식에서 얻어진 솔루션을 베타 햇이라고 하고 이 베타 햇을 여기다 집어넣어 보자 이거. 예. 베타 햇을 이 식에다가 집어넣으면은 인제 그 만족 0 으로 만족하겠죠. 솔루션이니까. 그다음에 인제 얘를 테일러 전개를 하는 거예요. 퍼스트 오더 테일러 전개를 해 줘 가지고 이제 퍼스트 오더 테일러 전개를 해 주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어 요 값에 대해서 테일러 전개를 해 주면 첫 번째는 이렇게 되고 두 번째는 인제 얘가 인제 1 차 항이 나오겠죠. 그리고 1차 항의 그 코에피션트의 개수는 어떤 두 포인트 간의 중간에 어디 있겠죠. 그다음에 인제 이 네뷸러 노테이션은 이제 파셜 데리버티브를 나타내는 노테이션이고요. 그래서 이건 그냥 테일러 전개를 한 겁니다. 그죠? 네, 테일러 전개를 하고 이제 두 번째 스텝이 그러면 이 테일러 전개를 해 주면 얘를 가만히 보면 예 얘랑 얘를 보면 결국 어떤 펑션의 샘플 민이거든요. 샘플 민이니까 이 샘플 민은 인제 파퓰레이션 민으로 컨버지 하겠죠. 파퓰레이션에서 이 샘플 민이 파퓰레이션 민으로 컨버지를 하고 그다음에 요 포인트가 지금 이 포인트가 이제 이걸로 또 컨버지를 합니다. 고거를 두 가지를 이용을 해서 인제 원래는 이제 샘플 민이 파퓰레이션 민으로 이제 유니폼리 컨버지를 해야 돼요. 유니폼리 뭐 테크니컬한 디테일이 있는데 유니폼리 컨버지를 하고 그다음에 그 포인트들이 인제 얘가 사실은 랜덤 베리애블이거든요. 얘가 랜덤 베리애블 아니겠습니까? 이 랜덤 베리애블이 인제 트루 값으로 컨버지를 하겠죠. 그러면 이제 그게 이렇게 두 번째 스텝으로 나옵니다. 그다음에 어 지난 시간에 했던 풀어줬던 이거는 지난 시간에 했던 겁니다. 인제 어 expectation theta of m g theta equal 0 어 얘를 양변을 세타에 대해서 미분해 주면 결국 이게 나거든요.
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오죠. 그래서 그게 이제 이거를 의미하죠.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냐 하면은 그게 얘를 가만히 보면 얘는 지금 세타가 요게 지금 베타 자체가 이렇게 또 쪼개지거든요. 이렇게 쪼개지기 때문에 그걸 트랜스포즈를 해주면 결국은 뭐냐면은 어 얘를 그러니까 이 식의 이 식의 첫 번째 컴포넌트가 이거고요. 두 번째 컴포넌트가 이겁니다. 왜냐하면 그죠? 왜냐하면 얘의 첫 번째 컴포넌트가 이거고 그죠? 첫 번째, 두 번째거든요. 그리고 얘의 첫 번째가 이거고 두 번째가 이거기 때문에 두 번째가 이거기 때문에 이제 요 이퀄러티는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 이퀄러티는 뭐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이건 어셈션이죠. 어셈션. 요게 식 1, 요게 식 2였죠. 어셈. 우리가 이 피가 그죠? 이 피가 1과 2를 만족한다고 시작을 했거든요. 만족하는 피라고 가정을 하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퀄로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게 i가 된다는 얘기고 이게 0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렇게 그래서 그게 우리가 보이고자 하는 증명을 이제 완성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프로포지션은 결국 converting a function satisfying equation 이를 into an estimator with the function being an influence function with that function 그죠? 그러면 뭐냐면은 그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인플루언스 펑션으로부터 이스티메이터를 구할 수 있다는 거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어, 두 번째는 이 에타는 지금 결국 뭐냐면 여기서 보시면 요 에타에 해당되는 요 파셜 델리버티브가 0이기 때문에 사실 이 에타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를 해도 마찬가지 결과를 얻어지는데 심지어 에타 헷을 놓은 경우 에타 헷이 심지어 그 에타 지로와 같은 경우에도 위에 결과는 똑같이 성립합니다. 예. 그게 이제 요 리마크에 대한 얘기입니다. 제가 조금 빠른 것 같기도 하고요. 괜찮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네. 예.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그 인플루언스 펑션이 RAL 이스티메이터의 관계를 이제 얘기를 한 것이고요.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하고자 하는 얘기가 이제 중요해집니다. 어, 이제 도입비 theorem 3.2는 이제 인플루언스 펑션은 1과 2를 만족한다는 걸 했으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RAL이 1, 2를 imply 하는 그러니까 이쪽 방향으로의 화살표를 이제 establish 했고요. 그 다음에 이 프로포지션 뭐냐면 인플루언스 1, 2를 만족하는 피가 있으면 그걸로부터 RAL 에스티메이터를 RA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인플루언스 펑션으로부터 RAL을 어치브 한다는 얘기죠. 결국. 그러니까 이제 필요 충분 조건이 된 겁니다. 식 1과 2가.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클래스가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클래스. 그러니까 RAL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클래스는 RAL 에스티메이터의 인플루언스 펑션이니까 그것을 이제 캐릭터라이즈 하는 것이 1과 2라는 것이 이제 설명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클래스가 정의가 됐으니까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그 미니멈 베리언스를 찾고 싶은 겁니다. 걔를 이제 efficient한 인플루언스 펑션이라고 이제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 그거를 1과 2를 캐릭터라이즈 하는 다는 것이 의미하는 실질적으로 의미하는 바를 이제 티어렘 3.4에서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뭐냐면 all influence function of RL estimate of beta can be written as this. 그러니까 뭐냐면은 하나의 인플루언스 펑션이 있으면 그걸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모든 인플루언스 펑션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캐릭터라이즈인데 그걸 어떻게 함으로써 그 탄젠트 스페이스의 오소고널 엘리먼트를 다 찍어 가면은 걔들이 다 여기에 붙어가지고 이제 다른 인플루언스 펑션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게 결국은 인플루언서 펑션 클래스를 이제 그 캐릭터라이즈하는 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음. 그러면 증명은 교수님 뭐 혹시 네, 질문 하나만 해도 네네네, 괜찮을까요? 하십시오. 네, 그럼요. 그 아까 1번, 2번 조건을 만족하면은 그게 이제 그 RAL 에스티메이터의 인플루언스 펑션이 된다는 그거가 조건이 에타에 대한 루트 앤 컨시스턴트 에스티메이터가 존재할 때 그랬잖아요. 네네네. 네, 그럼 요 theorem 3.4에서도 그 조건은 가정이 된 건가요? 아, 그러니까 다시 한 번만 질문을. 네, 그 아까 이제 프로포지션에서 보여주신 네. 보여주실 때는 그 5번식을 만족하는 그 에타에 대한 루트 앤 컨시스턴트한 에타 햇이라는 게 존재할 때 이제 프로포지션을 앞에서 증명을 해주셨는데 5번씩을 만족하는 네네네. 네, 네, 그 요건 이제 에타를 굉장히 잘 추정할 수 있을 때라는 네네. 가정인데요. 네. 그러면 이제 theorem 3.4를 보일 때도 혹시 그 가정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요때는 필요가 없는 건지 그게 네. 궁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거 사용 안 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에타 햇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베타의 추정하고는 상관없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베타 추정하고 상관없이 그 RAL 이스티메이터의 인플루언스, 그러니까 인플루언스 펑션에 대한 캐릭터라이제이션이고요. 예. 요 그래서 질문이 네, 감사합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요 질문이 또 하나 있는데 여기서 네네네. 반대도 성립하나요? 그러니까 p제로라는 인플루언스 펑션이 있고 L이 임의의 F 세타 펍에 있으면 p가 또 인플루언스 펑션이 되나요? 아, 모든 L에 대해서. 지금 네네네네. 지금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어 이렇게 표현되는 애는 RAL 인플루언스 펑션이 되고 또 모든 RAL 인플루언스 펑션은 이렇게 표현된다는 거를 하는. 아, 예, 제가 예. 지금 소리를 제 강아지가 좀 짖어가지고 이거를 저희가 안 들립니다, 그거는. 그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헤드셋을 강아지 때문에 헤드셋 했는데 강아지가 지금 자는지 조용해져가지고 아, 자, 뭐 증명은 사실 뭐 크게 그건 아니고요. 이제 이 띠어렘으로부터 이제 할 수 있는 옵티마이제이션이 이제 재밌는 게 있어가지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아무튼 걔도 보겠습니다. 증명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거면 어 이거면 by definition 이거죠. 그러면 그러면 그 얘기가 무슨 얘기? 그러면
그럴 때 이렇게 그럼 이게 결국 phi 마이너스 phi 0라는 얘기니까 이퀄 그게 의미하는 바는 이렇게 표현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럼 그게 의미하는 바는 얘랑 같은 거고 얘는 1과 이식에 의해서 이렇게 만족하죠. 따라서 얘는 얘 역시 1과 이식을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컨스트럭트한 phi는 1과 2를 만족한다라는 것이니까 이 phi는 RAL 이스티메이터라는 것이 증명이 된 거고요. 거꾸로 이제 이 phi가 RAL 이스티메이터면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항상 이렇게 표현될 수 있고 그러면 얘가 이제 그 인플루언스 탄젠트 펑션과 오소고날 하다는 걸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것이 그러니까 지금 if and only if를 보여준 겁니다. 예. 이제 그렇게 해서 띠어렘 이제 이게 제일 사실은 중요한 거죠. 뭐냐면 지금 이게 왜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이게 이제 모든 인플루언스 펑션을 캐릭터라이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플루언스 펑션의 스페이스를 만든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옵티마이즈를 이제 여기서 이제 프로젝션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프로젝션을 해서 이제 찾아내려고 하는 건데요. 그게 이제 결국 이 efficient influence 펑션은 이 탄젠트 스페이스에 프로젝션 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그러면 그게 이제 왜 베리언스를 최소화하느냐 보면 결국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제 이거가 이렇게 된다는 걸 보여주고 싶죠. 보여줄 수 있을 텐데 이제 얘가 보시면은 이렇게 뭐 여기다 더해줬다 빼줬다 해주면은 이제 이렇게 되고 원래는 코베런스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코베런스가 0인 것만 체크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코베런스가 왜 0이냐 하면은 지금 정의에 의해서 얘가 프로젝션이거든요. 그러니까 phi efficient가 탄젠트 스페이스라는 सब스페이스에 프로젝션을 한 거기 때문에 그 프로젝션의 성질에 의해서 얘는 그 탄젠트 스페이스와 당연히 이 레지듀어는 탄젠트 스페이스와 당연히 오소고널하고 그리고 얘는 탄젠트 스페이스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제 오소고널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너 프로덕트가 이제 0이 나오죠. 그러니까 증명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성립을 하는 거죠. 이거 자체는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캐릭터라이즈 하는 게 초반에 힘들었지. 일단 그 힐버트 스페이스가 이제 만들어지고 나서는 이제 힐버트 스페이스와 서브스페이스가 정의가 되고 나서는 이제 그 다음에는 뭐 프로젝션 하는 게 이피션트 한 거니까. 그러면 결국 이 띠어렘 3.5가 이제 뭐를 이제 찾아낸 거냐면 3.5가 찾아낸 것은 efficient influence 펑션이 프로젝션이라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이제 띠어렘 3.5인데 이거 자체 요게 이제 띠어렘 3.5고요. 이제 근데 이 띠어렘 요 정리 자체는 이제 하이 레벨이고요. 이제 수학적인 그 힐버트 스페이스의 이제 프로퍼티를 위해서 이게 얻어진 거고 이제 우리는 이것을 실제로 계산을 해가지고 계산해서 그게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는지를 이제 이제 통계학적으로 이제 이해를 이제 해보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이 프로젝션 한 애는 이 리니어 스페이스 안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스페이스 안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표현이 돼야 되겠죠. 그 스코프 펑션의 리니어 펑션으로 표현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B 스타를 찾으면 되는 문제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스타는 결국은 그 결국 지금 이거죠. 이거 이렇게 이게 지금 전체가 힐버트 스페이스고, 그죠? 전체가 스페이스고 요게 이제 뭐 바깥에 있는 피지로가 있고, 요게 이제 뭐냐면은 요게 F 세타가 있는 거죠. F 세타가 있고 이거 여기에 지금 오토고널 하게 이제 프로젝션을 하고 싶은, 그죠? 요 프로젝션을 하는데 그러면 얘는 어떤 식으로 표현되냐면은 비스타 F 세타 Z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서 제가 어떨 때는 이게 또 엄밀하게 쓰면 이거예요. 이제 요거는 너무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스킵을 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 서브스크립트는 뭐냐면 세타에 대한 미분이라는 의미고, 이 세타 널은 우리가 지금 우리가 어떤 이 펑션이 이것이 랜덤 베리어블 Z에 대한 랜덤 베리어블이기도 하지만 세타에 대한 함수이기 때문에 이 세타를 이벨리에이션은 당연히 그 추론값에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이거를 찾는 이제 문제가 된 거죠. 비스타를 찾는 건데 이 비스타를 어떻게 찾느냐? 오소고널리티를 이용해서 찾죠, 그죠? 그래서 비스타를 찾는 방법은 이 얘랑의 그 레지듀얼이 모든 B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F세타에 있는 모든 원소와 오소고널하다는 걸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요것과 오소고널하다는 걸 이용하면 해서 풀면 되는데, 그것을 이제 이너 프로덕트의 정의에 의해서 이 이너 프로덕트는 이제 이 코베런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런 다음에 이것이 모든 B에 대해서 같아지려면 아까 그 첫 번째 리마크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이제 각 엘리먼트가 익스펙테이션에 대한 모든 엘리먼트가 다 0이어야 되는 거죠. 그죠? 아까 이거 설명한 거랑 같은 겁니다. 이걸 더블 서메이션으로 표현을 하면 BIJ가 되고, 그다음에 expectation of the 이 컴포넌트가 나오는 거잖아요. P0 마이너스 B 스타 S 세타와 B 세타의 IJ 컴포넌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얘가 모든 B에 대해서 0이려면은 얘가 0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부터 얻어지는 게 이거죠. 11번. 그러면 11번을 풀었으면, 그죠? 이 이퀄러티를 이 마이너스니까 얘를 이쪽으로 넘겨가지고 이렇게 풀면 결국 뭐냐면 이제 피지로와 세타와의 피지로와 세타가 나오고 왼쪽은 오른쪽은 베타 스타 B 스타 S 세타 S 세타 나오는데 일단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곱하기 S 세타 트랜스포즈 Z, 뭐 여기도 Z죠 물론, 이퀄 비스타 expectation S 세타 C S 세타 C 트랜스포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I 세타, 얘는 이제 인포메이션이니까 I 세타 제너리고 피셔 인포메이션이죠. 얘는 뭐냐? 얘는 인플루언스 펑션의 정의에 의해서, 여기 있네요. 우리가 우리가 가정이 뭐였냐면 이거였거든요. 가정이 P널은 이거를 만족하는 any influence 펑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주어진 의미에.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11번식이 이걸로 바뀌는 거예요. 이거랑 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이거를 이제 이쪽으로 보내야겠죠. 그죠? 이거를 이쪽으로 보내고 그럼 그게 이거죠. 그러면 얘가 이 인포메이션이 이제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습니까? 파라미터가 이게 세타가 얘가 이거지만 사실은 얘는 세타는 베타와 에타로 나눠지기 때문에 걔를 이렇게 파티션을 해주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다 끝난 거예요. 뭐냐면은 얘가 비스타, 그죠? 비스타 S 세타 Z였는데 이 비스타가 이거니까 그걸 가지고 계산을 해주면 이렇게 나오겠죠. 얘가 비스타인 거죠. 얘가 비스타인 거고 얘가 이제 S 세타. 그거를 풀면 뭐 푸는 것도 뭐 이제 똑같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얘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되느냐? 얘가 B1 스타, B2 스타로 표현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B1, B2 스타는 그죠? 그러니까 얘가 비슷하긴 한데 얘도 어차피 비스타를 이제 팩토라이즈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얘는 뭐냐면은 정의에 의해서 I 에타 베타 베타 I 베타 에타 I 에타 베타 I 에타 에타를 곱해주면 I 지루가 나오죠. 그러면 이거 뭐 그냥 이거 이제 푸는 거예요. 행렬식 푸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두 번째 식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이제 요게 인버스가 존재하는 거니까 여기서 이제 이거 어떻게 여기 1 그래서 B2 스타는 마이너스 B1 스타 I 베타 에타 I 에타 에타 인버스가 나오고 그거를 여기다가 넣어줘서 그러면 B 스타가 나오고 그 다음에 I 베타 베타 마이너스 I 베타 에타 I 에타 에타 인버스 I 에타 베타가 I가 되는. 그래서 B가 나오죠. 그래서 B는 비스타는 그래서 비스타는 얘를 이제 뭐 I 베타 베타 에타로 또 표현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비스타 B1 스타는 I 에타 에타 다트 에타 이거 이렇게 되고 B2는 I 마이너스 I 베타 베타 에타 인버스 I 베타 에타 뭐 좀 지저분하긴 합니다만 이렇게 되죠. 그래서 지금 뭐 한 거냐? 이거를 가지고 이제 최종적으로 여기다가 적용을 하는 거죠. S 베타 C S 에타 C에다가 적용을 하고 싶은 거죠, 지금. 그죠? 그렇게 해서 해주면 결국 이게 뭐가 나오냐? 이거에 의해서 I 베타 베타 에타의 인버스 S 베타 마이너스 I 베타 에타 I 에타 에타 인버스 S 에타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아, 이게 뒤에가 잘리는군요. 이게 지금 저는 예. 이게 지금 줌이 예. 뭐 별거 아닙니다. 여기 지금 I 베타 다트 에타의 인버스 S 베타 C 마이너스 I. 이건 뭐 저기 파티션 이거 파라메트릭이니까 예. 베타 C. 예. 이렇게 나오죠. 그게 이제 지금 이거를 한 겁니다. 그래서 12번식을 지금 푼 거예요, 실제로. 예. 이렇게 돼서 12번식 끝났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래서 이제 뭐냐면 그렇죠. 이제 뭘 한 거냐면 지금 이 페이지에서 지금 한 거는 뭐냐면 이 프로젝션을 이용을 해서 그죠? 프로젝션을 이용해서 인플루언스 펑션을 계산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프로젝션을 탄젠트 스페이스 프로젝션에서 계산을 해서 쭉 풀어봤더니 이런 게 나온 거잖아요. 지금 12번식이 나온 거잖아요. 근데 이 12번식에 나온 이 결과에서 나온 이 스코어 펑션 자체가 의미가 있어요. 통계적 의미가 있어가지고 걔를 다시 이름을 붙이고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어떤 이제 그 이해를 하는 설명 작업을 이제 추가적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결국은 S 베타를 그 에타 탄젠트 스페이스의 프로젝션을 해준 레지듀얼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얘는 탄젠트 스페이스의 S 베타를 프로젝션 해가지고 탄젠트 스페이스 오소고널한 에타죠. 탄젠트 노이슨스 탄젠트 스페이스에 그렇죠? 노이슨스 탄젠트 스페이스의 오소고널 프로젝션 해준 거예요. 잠깐만요. 이게 맞죠? 예. 예. 그게 지금 이겁니다. 왜 그러냐? 왜 그러냐면은 이게 지금 프로젝션이 이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보시면은 프로젝션이 이게 이제 S 에타의 이게 베리언스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죠? S 에타의 베리언스에 해당되는 거고 얘가 이제 코베리언스 S 베타와 S 에타의 코베리언스에 해당되는 거죠. 예. 이제 프로젝션을 요게 결국은 리그레션을 했을 때 리그레션 코에피션트에 해당하는 거죠. 그죠? 그 리그레션으로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S 베타를 S 에타에 리그레션 했을 때 그 코에피션트는 결국 요 코베리언스와 베리언스 이제 인버스 이런 식으로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S 에타의 그 베리언스는 S 에타 얘를 이제 그래서 요 이름이 뭐냐면 얘는 이제 이피션트 스코어 펑션 그러니까 이 efficient scope function이고 the efficient scope function is the residual of the scope function with respect to beta after projecting it onto the Noisens tangent space.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게 결국 저기 그 그람 슈미트 오소고널라이제이션 그 리니어 모델에서 그러니까 그 선형대에서 배우는 결국 그람 슈미트 오소고널라이제이션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탄젠트 스페이스가 있고 그죠? 그 탄젠트 스페이스가 있고 거기에 또 सब스페이스가 있는 거예요. 그 탄젠트 스페이스가 그러니까 힐버트 스페이스가 있고
그 밑에 탄젠트 스페이스가 있고, 그렇죠? 이게 힐버트 스페이스고, 이게 지금 탄젠트 스페이스고, 그 탄젠트 스페이스에 또 이제 S 에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얘를 이제 오소고널라이즈를 해줘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줌으로써 이 두 개가 이제 오소고널 해주는 거죠.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얘는 노이센스 탄젠트 펑션의 리니어 스팬 되고, 얘는 노이센스 탄젠트 S 베타를, 그죠? S 베타를 노이스 탄젠트 스페이스에 일단 프로젝션을 해줘가지고 그 레지듀얼을 가지고 레지듀얼만 취한 거죠. 그게 이제 그람 슈미트 오소고널라이제이션의 기본 아이디어죠. 그래서 그러면 무슨 얘기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임의의 엘리먼트, 여기에 있는 임의의 엘리먼트가 이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스페이스가 오소고널라이즈 되면 서브스페이스가 오소고널라이즈 되면 이제 각각의 프로젝션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얘를 이렇게 프로젝션 한 게 유니크하게 이제 각 서브스페이스로, 그러니까 지금 스위치가 됐는데, 그죠? 이렇게 각 서브스페이스에 따로 이렇게 프로젝션을 해준 거죠. 각각. 그러면 지금 S 베타 스타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스타 오소고널라이즈는 얘는 S 이피션트로 스팬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해주면 이렇게 나와요. 왜냐하면은 이게 지금 여기에 사실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 여기에 이제 코베리언스 S 베타 S if가 있고, 그 다음에 베리언스 S if가 있는 거예요. 원래는 여기 개수로서. 근데 얘가 i가 돼요. 그다음에 얘도 똑같이 프로젝션 해준 거죠. 여기에 스펜드 되는 게 지금 S 에타니까 이제 S 베타를 S 에타로 프로젝션 했을 때 얘가 이제 회귀 개수가 됩니다. 교수님 약간 헷갈리는 게 있는데 디멘션이 네? 약간 헷갈린 게 있는데 지금 디멘션이 네. 그 지금 이렇게 양쪽으로 프로젝션을 하려면 이 디멘션 벡터 디멘션이 F 세타랑 같아야 될 것 같은데 P 디멘셔널이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S 베타 이거는 지금 Q 디멘션 아닌가요? 맨 왼쪽에 이게 S 베타가 아니라 S 시타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Q 이게? 디멘전입니다. 예. 근데 지금 우리가 이런 프로젝션을 하려면 지금 이게 P 디멘셔널이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F 시타에 있는 원소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F 세타에 S 베타가 있는 거죠. 스틸. F 시타는 P 디멘셔널 벡터들이 있는 S 시타가 있는 공간이 F 시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뒤에 거는 상관없는 거니, 관심 없는 거니까 이건 맞습니다. 이거 자체는 이거의 베이시스 펑션이 Q 플러스 R인 거지, 얘의 베이시스 펑션이 Q 플러스 R인 것이지 디멘전은 스틸 Q예요. 보시면 S 베 초반으로 가겠습니다. 초반으로 가시면 여기 이거잖아요. 이거 지금. 그러면 보시면은 이 베이시스 자체는 지금 Q 플러스 예. R인데요. 예. Q 디멘전은 디멘션. 벡터 자체는 이제 Q 디멘전입니다. 제가 이걸 그냥 스코어 펑션의 디멘션하고 같다고 잠깐 착각했어요. B라는 걸 곱해서 지금 디멘션을 그렇죠. Q로 하는 거죠. 예. 예. 아주 샤프한 질문입니다. 사실 헷갈리는. 계산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약간 정신이 약간 그렇죠. 이렇게. 예, 사실 이게 바로 눈으로 그냥 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사실은 곰곰이 계산 다 천천히 해본
해봐야 되는 내용인데, 뭐 이제 일단 저는 그냥 이렇게 쭉 한번 투어 가이드처럼 이렇게 그냥 가이드니까 이렇게 설명을 해드린 거고, 실제로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이거를 그냥 같은 속도로 쭉 따라가기는 좀 만만치 않으실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느낄 때 이제 결국 아이디어는 이제 그렇죠? 예. S 베타가 있는데 그 S 베타가 원래 잠시만요. 이제 하여튼 그 I0 되는 이게 중요한 건데, 그러려면 S 베타라는 게 줘졌을 때 S 베타에서 이 F 에타의 방향이 프로젝션한 걸 빼도 레지듀얼만 해도 I 제로 똑같이 주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제일 짧은 걸로 하는 게 efficient score 펑션이 된다. 네, 그런 의미.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수직이 되니까 이제 그럼 앞으로 계산하기도 좋고 약간 그렇지 않을까. 성질을 똑같이 I0 성질을 똑같이 가지면서. 그러니까 사실 뭐 선형대수, 완전 선형대수 얘긴데요. 이제 그 다루는 그 실제 그 대상이 이제 스코어 펑션으로 만들어지는 스페이스를 인 것뿐이지, 컨셉 자체는 완전 선형대수죠.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래서 결국 이제 efficient influence 펑션과 efficient score 펑션의 관계가 이겁니다. 결국은. 그래서 이 관계가 이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얘가 이제 어떤 그 옵티마이즈를 하기, 그러니까 미니멈 베리언스를 갖기 때문에 이런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를 갖습니다.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가 스코어 펑션 차원에서도 설명을 할 수가 있고요. 또는 이제 인플루언스 펑션에서도 이제 이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이게 프로젝션이기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하나는 스코어 펑션으로 하는 프로젝션이 있는 거고, 다른 하나는 인플루언스 펑션 가지고서 하는 프로젝션이 있는데, 인플루언스 펑션을 가지고 프로젝션을 할 때는 여기에 프로젝션을 하시는 거고요. 스코어 펑션을 가지고 프로젝션을 하실 때는 노이센스 파라미터 스페이스의 오토고널 이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거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얘는 이겁니다. 근데 교수님 여기서 V가 뭔가요? V? 놈 스퀘어. 네? 예. V가 여기서 말하는 게 베리언스. 베리언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저는 이게 통계학 한 사람들은 이게 당연한데 수학 하시는 분들은 또 이게 그렇지 않을 수 있죠. 그래서 사실 예, 이게 이제 요게 이제 MLE의 베리언스거든요. 요게 MLE의 베리언스고, 이게 이제 이렇게 된다는 게 사실은 뭐냐면 크레머라우 통계학에서는 크레머라우 뭐 인포메이션 이니퀄리티 또는 뭐 크레머라우 이니퀄리티입니다. 로우 바운드. 그러니까 크레머라우 로우 바운드를 이제 프로젝션으로 설명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그림으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거 오늘 한 내용이 이거에 다 들어 있어요. 요 그림에. 그러니까 요것만 집중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제가 어디서 카피한 게 아니라 제가 그렸습니다. 레이텍으로. 자, 뭐냐면 문제를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이게 스케일러라고 합시다. 스케일러. 그러면 스페이스, 그러니까 뭐냐면 얘가 벡터가 아닌 거예요. 그냥 얘가 펑션이, 그러니까 하나
디멘전이 하나인 거죠. 스코프 펑션이. 그러면 이제 얘는 파라미터 오브 인터레스트, 그죠? 얘는 노이센스 파라미터. 그러면 F세타는 뭡니까? F세타는 두 개의 탄젠트 펑션으로 이루어지는 스페이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지금 스코프 펑션을 그림을 그렸는데 얘는 이렇게 요거고요. 요게 지금 얘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지금 독립이 오소고널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소고널을 하지 일반적으로 오소고널을 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있는 거예요. 오소고널을 하지 않아요. We do not. 하지만 요 두 벡터로 만들어내는 스페이스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 스페이스가 이제 F세타 सब스페이스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얘가 이거예요. 얘가 이거예요. 그러면 F에타는 뭐냐? F에타는 이 S에타로 만들어지는 스팬되는 सब스페이스니까 이거를 그 자체가 X축이에요, 그냥. 이게 지금 X축 아닙니까? X축. 그러니까 여기에 상수를 B를 뭐 더 곱해줘 봤자 결국 땡겼다가 줄였다 하는 거니까 그냥 이 X축이에요, 그냥 X축인 거예요. 그러면 이 F 에타의 오소고널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지금 이 X축은 하나의 직선이니까 하나의 그 벡터니까 그거에 오소고널 하는 거니까 이제 평면일 거 아닙니까? 그럼 X축과 오소고널 평면은 YZ 플레인이죠. 그렇죠? 그리고 सब스페이스는 반드시 0을 지나야 돼. 0을. 왜냐하면 이 B가 0일 때 0이 되기 때문에 0을 지나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요게 성립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그림에 보시면은 자세히 보시면 그림에 여기 지금 F세타가 이렇게 희미하게 있고요. 예. 그래서 이 YZ 플레인이 이게 뭐가 되는 거냐면 이 플레인이 뭐가 되는 거냐면은 이제 F 에타의 오소고널 스페이스다. 그렇죠? 그러면 자, 이 인플루언스 펑션은 두 가지를 만족해야 되는데 그 둘 중에 하나가 이제 이거잖아요. 다른 하나는 스케일이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있는 이 YZ, 그러니까 YZ 평면에 한 점을 찍습니다. 지금 얘는 지금 YZ 평면에 있는 한 점이에요. 얘를 이제 phi 널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얘를 어디다가 프로젝션 하고 싶으냐면은 어디다 프로젝션 하고 싶으냐면은 이 F 세타에 프로젝션 하고 싶죠. 그게 S 에타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옵티말이니까. S 이피션트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얘가 뭐냐면은 요 포인트가 뭐냐면은 프로젝션 오브 phi 0 pi F 세타인 거예요. 이렇게를 우리는 뭐라고 불렀냐면은 phi 이피션트라고 불렀죠. 그러면 흥미로운 부분은 뭐냐면 요 파란색 점선 지저분하니까 지웁시다. 이제 이 파란색 점선은 뭐냐면 이 Z축이랑 평행한 애예요, 지금. 그럼 걔는 뭐냐면은 걔는 by definition 얘는 F 세트랑 퍼펜디큘러라는 애거든요. 그런데 우리 띠어렘 3.4에서 여기 띠어렘 3.4에서 뭐냐면은 띠어렘 3.4가 뭐냐면 모든 인플루언스 펑션은 phi0 플러스 L, L은 F 세타 오소고널이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띠어렘 3.4가 이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점선에 있는 모든 점들이 있고 이걸 원점으로부터 이렇게 찍는 이런 애들, 이 벡터는 모두
이 클래스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얘들이 다 RAL 인플루언스 펑션의 클래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여러 가지 수많은 인플루언스 펑션 요 점을 중심으로 요 밑에까지 쭉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 여러 가지 인플루언스 펑션 중에서 수많은 인플루언스 펑션 중에서 제일 랭스가 작은 애, 그죠? 그러니까 efficient influence function is the one with the smallest length. 그죠? 그걸 어떻게 찾느냐? 걔는 당연히 이 XY 축 상에 있겠죠. 오토고널 한. 그러니까 뭐냐면은 띠어렘 3.5에 의하면 phi efficient는 phi zero를 이 상에, 그죠? 이 subspace F세타라는 얘가 지금 F세타니까 XY subspace가 이제 F세타니까 여기에 프로젝션을 한 애가 제일 랭스가 작다는 것이 띠어렘 3.5니까 그게 이 그래프로서도 이 그림으로서도 확인이 되는 겁니다. 교수님, 근데 여기서 이 전체 벡터 공간이 일단 얘기하는 게 뭐지요, 여기서? 네? 이 전체 벡터 공간이 전체 벡터 공간은 어떤 걸 상징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냥 인플루언스 펑션도 아닌 모든 랜덤 베리어블이겠죠, 뭐. 모든 랜덤. 근데 일단 이너 프로덕트는 정의가 돼야 되는데, 네네. 그러니까 이제 모든 네 이런 기대값이 0이 되는 모든 기대값이 0이 되는, 네. 그리고 바리언스는 유한인 어떤 RQ 밸류가 되는 Q 디멘셔널 밸류를 갖는 그런 랜덤 벡터. 네네네 그렇죠. 익스펙테이션은 지금 이게 이제 시타 널에 대해서 하는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 질문이 하나 있는데 아까 처음에 그 가정이 네. 무슨 그 에타가 베타에 대한 아까 사실 다른 분도 질문하셨는데 그 부분인데 그게 지금 완전히 기본 가정이거든요. 이 모든 게 되게 if and only if 되기 위한 그 가정. 그 위에 아까 저 슬라이드 위에 보면 이제 에타 and 해시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네. 어떤 그 루트 n 저 컨시스턴트 예. 그 부분을 잠깐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몇가 헷갈린 게 이게 지금 근데 지금 이게 뭐냐면 우리가 어스춤하기를 이런 게 있다. 에타 n 해시라는 게 5번을 만족하는. 예. 제가 지금 이상한 거 뭐냐면 이 에타 n 해를 그냥 에타 제로로 넣으면 이건 당연히 성립하는 거 아닌가요? 이 가정은 뭐 무조건 성립하는 가정 아닌가요? 아니죠. 이게 지금 이게 만약에 0이면 이게 0이면 0이면 아니. 0이면 이게 성립하지 않죠. 애니 이 노테이션을 의미하는 바가 이게 지금 바운디드 인 프라이어리티인데 얘는 바운디드 하지 않잖아요. 아니 에타 n 해시 에타 제로면 그냥 0, 왜 좌변은 그냥 0이 아닙니까? 좌변이 만약에 그러니까 이 클래스가 이거인 경우도 포함하죠. 이 경우를 포함하죠, 물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가정인데 이 G 베타에 대해서 이거 5번을 만족하는 에타 n 해시 있다는 걸 가정한 건데 에타 n 해시 에타 제로를 놓으면 무조건 성립하는 거니까 이런 가정은 당연히 성립하는 거 아닌가 지금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금 제가 그러고
아니 지금 이렇게 되려면요. 이렇게 되려면 이게 지금 이렇게 돼가지고 플러스 OP 1 오버 루트 n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이스티메이터는 얘를 중심으로 무한히 가까워져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에타 n 해시 에타 제로 같으면 이미 완벽히 가까워졌어. 뭐 이건 당연히 되는 거 아닌가요? 이퀘이션 이게. 근데 여기서 아니 얘는 이스티메이터이기 때문에 완벽히 같을 수가 없죠. 모르잖아요. 에타 너를 얘가 언노운인데 어떻게 알아요? 예. 저도 한마디만 좀 네네네. 코멘트 해도 될까요? 네네 그 말씀하시죠. 아마 지금 그 질문해 주시는 분이 말씀하시는 거는 네. 이제 저희가 if and only if 조건을 계속 쓰기 위해서는 이 5번식을 만족하는 에타 n 해시라는 좋은 에스티메이터가 존재해야 된다. 이 조건을 깔고 있는데 이제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요거에 대한 존재성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항상 에타 n 해시 만약에 에타 제로라고 두면은 이 에타 n 해시라는 좋은 에스티메이터가 존재한다는 거는 뭐 당연히 성립하는 가정 아니냐라고 질문을 해주시는 거라고 저는 이해했거든요. 예,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근데 이거 이제 어떻게 그게 조금 측정하는 게 지금 존재성이니까 여기서 지금 물론 네네 에타 너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지금 여기서는 이런 게 존재하면은 이제 if and only if 된다 이런 구조 같거든요. 지금 보니까. 이제 네. 제가 근데 저는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이게 지금 이런 거거든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이퀘이션이 이제 실제로는 이런 걸 푸는 거거든요. 이제 베타와 에타를 푸는 거거든요. 이렇게. 왜냐하면 이제 라이클리후드가 있으면 이렇게 있으면 얘가 베타와 에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이 얘를 베타 로그를 그러니까 이게 로그 라이클리드면 베타에 대해서 미분하자면 이 이퀄 0으로 놓고 풀고 에타에 대해서 미분해줘서 이퀄 0으로 놓고 푸는데 얘를 이제 두 개를 실제로는 이거를 두 번째 식을 이제 베타를 기본으로 생각을 하고 에타에 대해서 이제 솔루션을 찾으면 그 솔루션은 베타의 함수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게 프로파일 한다, 프로파일 MLE 같은 이제 프로파일 이제 그래서 이게 변수 소거하는 거죠. 변수 소거하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에타에 대한 에타에 대한 두 번째 식에서 나오는 그 에타에 대한 이스티메이터가 이제 그 참값에 그래도 가까이 가는 어떤 리저너블한 이스티메이터. 예를 들어서 스코어 펑션이든 아니면 뭐 이제 메소드 모먼트든 그렇게 해가지고 컨시스턴트한 이스티메이터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조건인데요. 그게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프랙티컬하게는 물론 에타 n 해서 에타 제로로 넣는 거는 이제 불가능한데 에타 n 낫을 모르니까. 근데 여기서의 가정은 어떤 존재성만 있으면 if and only if가 보장된다. 이 띠어렘이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서. 이게 통계학은 그 띠어렘의 뭐 존재성 이런 거에 리거러스하게 이렇게 고민하지 않아요. 보통 이제 의미 같은 거를 아마 이게 모르겠어요. 그 아까 노트가 진행되다 보면은 에타 n 해시 그냥 제로라도 성립을 한다 이런 말도 사실 있었고 네네네. 이게 그 말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예. 네. 그냥 이 띠어렘은 이 프로포지션은 그냥 그 RAL과 그 식 1, 2의 그 인플루언스 펑션이 if and only if를 만족하는 네. 거다 하는 그런 어떤 거를 설명하기 위한 좀 내용이고요. 그 보통은 그냥 이거 그냥 이렇게 증명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기도 합니다. 네. 예, 예, 예.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네네네 맞습니다. 예. 사실 너무 따지고 따지면은 좀 구멍이 많죠 사실은. 음. 제가 이제 통계를 이제 처음 공부하다 보니까 스코어 펑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네. 네. 스코어 펑션이라는 이름이 어떻게 온 건가요? 왜 그걸 스코어 펑션이라고
그러는 그러게요. 예, 그게 사실 탄젠트 펑션인데 그죠? 이제 그 제가 모르겠어요. 피셔 RA 피셔가 이제 이거를 다 초반에 정보기하적 그런 어떤 거를 이제 미분기하적 그 툴을 사용을 해가지고 피셔 선생이 만드는 건데 뭐 이 스코어 펑션이 항상 이렇게 계속 등장을 하는 게 결국에 제가 이게 구조를 이렇게 기억을 해보면은 그 처음에 이제 이제 용어들이 갑자기 벌써 레귤러 에스티메이터 그다음에 네. 인플루언스 펑션 뭐 이런 거 얘기할 때는 사실 스코어 펑션이 전혀 등장을 안 하다가 네네네. 바툭티를 어디서 하는 것 같냐면 이게 그 바틀렛 아이덴티티 거기서 갑자기 나오거든요 이게. 예, 예. 뭐 자연스럽게 나오잖아요. 네네. 근데 그러면서 이게 갑자기 막 엄청 중요하게 계속 나오고 이게 왜 제가 지금 이걸 스코어 펑션이라는 게 그냥 로그 치운 다음에 미분한 건데 네네. 그렇죠. 중요한 역할을 계속 하는데 여기서는 이 컨텍스트에서는 그게 바틀렛 아이덴티티 거기서 나왔는데 뭐 질문은 아닌 것 같은 이게 왜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할 수밖에 없는지 제가 지금 그거가 좀 그 어, 예. 스코어 펑션 간의 그 인포메이션, 그러니까 스코어 펑션 간의 이너 프로덕트가 어떤 리만 매트릭을 정의한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뭐 그쪽은 잘 몰라서 네. 그 일단 그 레코딩은 끄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